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상대의 눈에 들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답은 상대의 눈을 잡는 것입니다. 그건 거부를 두려워하는 심리이고 상대에 의존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인드닥터입니다. 여러분, 이 공포불안증 중에 가장 흔하고 낫지 않는 심각한 불안이 무엇일까요? 고소공포, 폐쇄공포 등 많은 종류 중에서 진료실에서 본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바로 대인공포증이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가장 무서워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시선공포증이라고 꼬집어 말할 수 있습니다. 수년간 밖으로 나가기 두려워한 30대 여성, 연주자인에도 무대를 서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20대 여성, 갑질을 당하며 상사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30대 남성, 직장인 등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들 앞에 발표를 하면 긴장이 되시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장이 벌렁거리고 목소리도 떨립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나를 쳐다보는 그 많은 시선들 때문이죠. 정면공포증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제대로 이어나가지 못하다가 머리가 하얘지며 준비한 것이 백지 상태가 됩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직업인 연예인들도 큰 무대에서는 너무 긴장된다고 토로합니다. 시선은 불편하지만 또한 아주 소중합니다. 우선 눈에 관련된 속담,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눈에 콩깍지 씌었다. 눈은 마음의 거울. 몸이 1000냥이면 눈은 800냥. 귀 장사하지 말고 눈 장사하라. 등 정말 많습니다. 눈은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맞추는 것이죠. 눈이 맞아야 사랑도 시작됩니다. 시선을 맞추면 좋은 이유는 뭘까요? 교감이 잘 된다. 뜻과 정성이 전해진다. 정이 통한다. 대화를 할 때 상대의 눈을 보며 서로 시선을 교환하세요. 눈빛은 어떤 사이냐 또 어떤 대원에 따라 다른 게 당연합니다. 콩깍지는 눈에 끼는 것이죠. 귓깍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진정성이 깊을수록 눈빛은 사뭇 빛이 납니다. 눈빛에는 눈에 나타나는 기색, 기운을 말하죠. 눈으로 말한다는 것은 최고의 전달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얼마나 마음을 전달하며 교감을 하세요? 이 면접 등 중요한 자리에서 짧은 시간 진정성을 보여야 하는 자리에서 얼마나 상대에게 눈빛을 제대로 발사합니까? 위축이 되어서 또 긴장해서 눈빛이 흔들리거나 말하기에 바빠 눈빛이 쏘아나가지 못하진 않으세요? 먼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눈빛을 점검을 해봅니다. 안광이 지배를 철한다는 고사성어가 있죠. 이 종이를 뚫는 정도의 눈빛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눈빛은 살아있어야 하고 때론 타오르고 선하며 지혜롭게 반짝이고 눈빛만으로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눈빛 연기하는 배우를 보면 그 감정이 100마디의 말보다 더 한방에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눈빛을 가다듬고 전기를 갈무리하며 이 쏘아나가고 전달되는 그 눈빛 발사 연습을 하십시오. 우린 살아가며 수많은 시선을 받고 마주치게 됩니다. 어떻게 그 눈빛을 받고 당신의 눈빛을 전해줄 건가요? 마음을 닦으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불안을 줄이고 심지가 굳어지면 눈빛에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순간에 어떻게 하면 상대의 눈에 들어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답은 상대의 눈을 잡는 것입니다. 긴장이 되면 면접관의 눈을 쳐다보지 못하죠. 발표할 때 청중등 그 사이를 보며 청중의 눈을 피합니다. 안 됩니다. 눈을 맞추며 잡아야 상대의 눈도 당신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 당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면접의 경우에 사실 대답들은 큰 차이가 없어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죠? 그럼 눈을 잡으세요. 대화하며 눈빛으로 주고받는 캐치볼을 하는 겁니다. 오늘은
시선 불안증의 사례를 말씀을 드리며 눈을 맞추는 것이 마음 전달과 교감에 중요하고 눈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인공포증이 있는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자신은 왜 이렇게 상대를 너무 의식하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거부를 두려워하는 심리이고 상대에 의존하려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 싫어하며 어쩌지 않은 염려 아닙니다. 자기 기준을 세웁니다. 저렇게 비난하고 날 상처주는 말을 할 정도로 내가 문제인간인가? 이러한 자괴감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내 기준을 분명히 세우면 휘둘리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수용하고 나머지 말들은 패스하세요. 컵에 넘치는 물은 흘러가게 내버려 두듯이 말입니다. 그 기준은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것 아니라 항상 독서하고 세상을 보는 눈을 기르며 공부를 해서 만듭니다. 그 명징한 기준은 칼의 역할을 합니다. 공부하고 마음을 다져서 칼을 갈아두어야 합니다. 이 칼은 언제 휘두를까요? 당신이 세상의 시선의 그물 속에 갇혀 옥죄일 때 그 그물을 싹둑 잘라 버리십시오. 상처 주는 말을 칼로 쳐내세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자책하고 위축하는 그 반복되는 생각, 그 자동사고를 찔러서 없애버리십시오. 산다는 것은 홀로 걷는 외로운 길입니다. 부드러운 다정한 그대의 모습 안에는 콧불소의 뿔처럼 치고 나가는 당신의 그 기준과 용기가 잘 벼린 칼처럼 품고 있어야 합니다. 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물에 젖지 않는 연꽃과 같이, 저 광야에 외로이 걷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감사합니다. 마인드 학교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